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종교 탄압 국가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27명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초대된 17개 나라 출신의 종교 탄압 생존자 27명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10년 전 탈북한 주일용 씨도 백악관 면담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알렸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처형당했다면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My aunt, all of my aunt family, 주춘희, 김철, 김지향, 김성식, all of them, they are in political prison camp now. Just because of my aunt father-in-law was a Christian, and my cousin's whole family were executed because of their sharing gospel.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종교 탄압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I'll bring that up. I understand exactly what you're saying. I'll bring it up. Thank you.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탄압 문제를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if people are not free to practice their faith, then all of the freedoms are at risk, and frankly, freedoms don't mean very much.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고 지난해부터 연례 행사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에 초대된 주 씨 등 27명의 종교 탄압 경험자들도 올해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실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토론과 종교 탄압 피해자들의 증언이 진행됐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조속한 미국 실무협상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BOA에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실무회담과 연계하는 건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문제 삼은 군사훈련이 이전보다 훨씬 축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위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과정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is a sign that they're not willing to resume talks. The summer exercises, which as you know are much smaller than the spring exercises.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말에 다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비핵화 협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대신 핵 제한 협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At the DMZ meeting, I thought it appeared that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rump and Kim to have senior working level talks, and they're making a lot of noises. It seems to me they're looking for ways to back out of it. 매닝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낮게 해석하며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처럼 정상적인 국가로서 핵무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다고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 North Koreans expect some degree of reciprocity from the United States. 잔우지 대표는 미한 연합훈련이 대화를 중단시킬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양측이 대화를 위해 큰 조치들을 시행해온 만큼 이번에도 실무급 회담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관측되는 여러 폭발들을 고려할 때 이 제2의 핵실험장이 예비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 사무차장이 주장했습니다. 또 핵 동결은 비핵화의 첫 단계로도 미흡하다며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추가 불능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18일 VOA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핵실험 시설을 갖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폭발이 관측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When you excavate those tunnels, you have to do a lot of explosion work or detonations. So someon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fairly large, tunneling work going on.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런 폭발이 단순한 광산 굴착 작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은 핵실험을 위한 새 터널을 뚫기 위해 또다시 1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 준비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사용됐던 기기와 장비의 행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portant is also to know where the diagnostic equipment from the test site is, because there is a lot of electronics and detectors, and when you do this kind of test, because you want to see how well the nuclear weapon works.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최근 미 국무부가 비핵화의 첫 단계로 언급한 핵동결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결을 넘어서 핵심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Not just to freeze, but disable some of the vital functions in such a way tha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restore them. Freeze plus, I would say. 또 과거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 파키스탄을 통해 우라늄 관련 기술을 획득했던 점을 상기하며 북한과의 합의는 기존 합의나 이란 핵 합의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주제에 집중하고 단순화해 북한이 속임수를 쓸 때 바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핵동결은 시작점이라고 밝힌 미국 입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북한 정세 브리핑 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8월로 예정된 미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 연습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미북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대량 살상무기 WMD의 완전한 제거이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팀은 하노이 협상팀에 대한 처벌을 보고 위험 회피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협상 초반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8일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볼튼 보좌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미한 당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이 방한하면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은 물론 최근 고조된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도 볼튼 보좌관이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일본을 방문한 뒤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들이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정치 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은 고객 781명에게 관련 통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홈버트 부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해커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북한 출신이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관련 기구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해킹 공격의 피해가 집중된 곳은 주요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당 등이 연계된 싱크탱크와 비정부 기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식량기구 WFP와 한국 정부가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공식 체결하고 이달 말 첫 출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는 18일 한국의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묻는 VOA의 요청에 세부적인 사안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세계식량기구와 협의해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대북 지원 쌀 5만 톤을 운송하기 시작해 늦어도 9월 전에는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국내 항구에서 북한으로 바로 쌀을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운송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